안녕하세요. 입시 상담을 진행하는 길설종 실장입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이 2028학년도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되죠. 네, 2025학년도에 고1이 되는데, 2025학년도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시나요? 다 바뀐다. 다 바뀐다죠.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교 학점제였죠. 고교 학점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어떤 제도인가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에 졸업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라 이제 미국처럼 학점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그걸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마다 많은 준비들을 했어요. 제도도 많이 바뀌고 아이들이 이동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교실 분배나 이런 것들도 시범학교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도 나쁘지 않게 잘 준비를 했어요. 실제로 그거는 뭐 크게 변화되는 건 없었고 수학은 세분화시켰는데 이것도 크게 변화되는 건 없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 이제 과학에서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추가적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여기 물리학, 화학, 생명, 지구학이 이게 원과목이고 이게 투과목을 두 개로 나눴어요. 쪼갰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필요한 과목들을 들을 수 있게 하려는 거죠. 이 두 개가 이제 물리 2, 물질과 에너지와 화학과 반응 세 개가 이게 이제 화학 2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여기에 나오는 빨간 부분이 이제 수능 출제 범위가 되고요. 여기에 파란 부분이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두 번째로 이제 기술과정 뭐 제1국어 체육예술교양, 체육예술교양도 파란색이고 제2교육과 학문도 수능 수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다 교육과정도 잘 제도를 바꾸고 준비를 했는데 작년에 이제 말에 이제 확정을 했죠. 2028학년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확정을 해서 첫 번째 수능입니다. 수능은 현재 수능은 공통과 선택이 있는 수학과 수학국어 국어 같은 경우는 뭐 공통을 독서 문학으로 하고 선택을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본다. 수학도 수학 1, 2를 공통으로 하고 확통, 이적, 기하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냥 2028학년도부터는 국어를 그냥 통으로 다 같이 본다. 그래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매체만 빠지고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죠. 네. 나쁘지 않아요. 국어는. 수학입니다. 수학은 이제 공통으로 다 같이 보는데 대수, 미적분원, 확률 통계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까 이제 수학 설명을 했을 때 원장님이 과정을 설명하셨을 거예요. 이 대수가 수원이죠. 미적원이 수학 2입니다. 그리고 이 확률 통계. 그러니까 실제로 이과 아이들이 배우는 이 미적분과 기하 여기서는 미적분 수학, 기자, 기하가 되는데 그 과정이 수능에서 배제가 됐어요. 배제가 됐어요. 최초에 발표했을 때는 요 아홉 과목 중 택일에 심화수학이라고 해서 미적분투와 기하를 선택하게 하겠다라는 안을 냈었어요. 저는 그게 채택되기를 굉장히 바랬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걸 얘기를 받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안 해버려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되냐? 아이들이 일단은 입시를 생각할 때 이제 정시가 기준이 되는데 정시에 미적기하가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대학을 갔었을 때 공대를 갔는데 미적기하를 안 배우고 왔어요. 미적분투와 그 기하 파트. 그러면 대학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는 거예요. 교육과정을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 때는 또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대부분. 요 과정들이. 그리고 3학년 때도 가기도 하고. 근데 요 과학 파트하고 요 수학 파트가 이과 쪽에 많이 영향을 주는데 수학에서 일단은 에러가 좀 났고 영어사 한국사는 그대로고 과학에서 큰 에러가 나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때는 지금은 총 17과목, 과학 8과목과 사회 9과목으로 해서 총 17과목 중에 택입니다. 뭐 사회 하나, 과학 하나를 봐도 되고 사회 2개를 봐도 되고 과학 2개를 봐도 되고 나는 한 과목만 보고 싶어 그래도 돼요. 어쨌거나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는 공통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본다는 거죠.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는 1학년 과정이죠.
분학용 과정 여기 있습니다. 통합과 통합. 그리고 여기 물리화학 생명체학이 대부분 2학년 때 배우고 여기 있는 요 2라는 과목들이 3학년 때 선택을 해서 배우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수능에 많이 선택을 하고 요건 일부 선택을 했었죠. 수능을 준비한다는 게 학교 내신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수능이 돼요, 실제로. 근데 1학년 때, 1학기 때 내신을 딱 받았는데 나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내신으로는 뭘 답이 안 나와. 그죠? 그럼 얘는 뭘 해야 되죠? 통합과 통합 사회를 해야 돼요. 2학년 때. 3학년 때 통합과 통합 사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아이들이 많이 했으니까 잘할 것 같죠? 많이 했으니까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점수는 안 나와요. 예. 여기에서 진짜 치열하게 하고 내신 대비해서 막 싸워보고 내 점수 올려보고 그래야 수능 점수가 나오는 게 현실인데 2학년 3학년 때 학교에서 다른 걸 나가요. 근데 나는 통합과 통합 사회를 해야 돼. 그게 고교학점제를 완전히 폐기시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들어가죠. 그게 수능입니다. 자, 그리고 내신 이제 성취평가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내신은 이렇게 하겠대요. 일단 원점수라는 게 있고 성취도라는 게 있고 성차 등급이 있고 뭐 성취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 요거는 현재 학생부에도 똑같이 실립니다. 똑같이 실려요. 똑같이 실리는데 편차가 빠졌어요. 지금은 편차가 들어가고 여기는 편차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교과라고 하는 거는 등급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과학 융합선택은 A, B, C, D로 하고 예술체육탐구 A, B, C로 하고 교양은 패스, 그다음에 전문교과를 5등급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아까 파란 거 말씀드렸죠. 요거예요. 요거는 등급이 안 나온다. 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등급이 나온다. 5등급. 그죠? 현재는 과학 수라는 과목들 여기는 A, B, C로 나와요. 현재는. 근데 이것도 5등급제로 가겠다라고 한 거고 여기 파란 부분들 예체능 이것도 다 이제 그 등급을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보통 교과 대부분의 아이들이 배우는 것과 전문 교과 다 5등급 소차교육분위가 나오는 과목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면 이건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정해준 거죠. 던져준 거예요. 자, 그러면 2028학년도에는 우리가 내신으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교육부에서 이걸 보여줬습니다. 현재 9등급 4%, 11%, 23% 여기까지가 3등급 40% 4등급, 60%까지가 5등급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5등급제가 되면은 10%까지가 1등급, 34%까지가 2등급, 66%까지가 3등급입니다. 자, 1등급이 1, 2등급이 아우러지죠. 그다음에 2등급이 2, 3, 4등급까지 섞입니다. 2등급 맨 끝에서부터 3등급 중간 정도까지. 그다음에 3등급이 4, 5, 6등급이 아우러지는 거죠. 자, 내신을 이렇게 했었을 때 뽑을 수는 있어요. 내신 선 어차피 순서를 매겨지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냐? 너무 많아요. 4%의 1등급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10%의 1등급이 돼버리는 거죠. 전국에 있는 고3 아이들이 제가 30만 명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 4% 정도의 때의 아이들이 이제 1등급을 1점대 내신을 가졌었고 대부분 그 4%의 아이들이 일반고 아이들이었겠죠. 근데 특목이나 전에서는 1등급을 유지하기 쉽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10%까지 가버리면 일반고하고 그 특목자사하고 1등급이 막 나오겠죠.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2023년 12월 11일 날 홈페이지 시스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공지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 올해 4월이에요. 홈페이지 이용 중단해서 며칠 동안 이용 중단하겠다. 나온 게 없어요. 작년 말에 그 28학년도 대입을 발표하고 나서 얘네가 할 말이 없는 건지 발표되는 게 없어요.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또 따로 홈페이지 홍보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게 잘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잘 설명이 없어요. 사실상 고교학점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가요. 내년에.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을 듣고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왜 그런지를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2028년도 대입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저도 몰라요. 결정은
26년 4월 우리 아이들이 고2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얘네들이 입시를 치러봐야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왜 26년 4월이냐? 대입은 3년 예고제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3 말에서 고1 정도 대부분 고1 때 발표하는데 나라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큰 틀을 발표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아이들은 크게 격변의 시대이기 때문에 좀 미리 발표를 했죠. 대부분 고1 때 얘네들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라에서 발표를 해요. 그럼 그 발표한 걸 가지고 각 대학들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4월까지 예정안을 발표를 해요. 우리는 수시 어떻게 뽑겠고 정시 어떻게 뽑겠고 전형은 어떻게 할 거다라고 대학들에서 막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6년 4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 한 5월까지 이제 확정안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년 예고제입니다. 그러면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이라고 해가지고 26학년도 그러니까 26학년도 걸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26학년에 대학을 가는 애들이 현재 고2 애들이죠. 대학마다 발표한 게 26학년도밖에 없어요. 최근 게 26학년도에 이 대교협이라는 자료를 보시면은 26학년도에는 수시로 79.9%를 뽑겠다. 그다음에 정시로 20.1%를 뽑아서 총 대학교 4년제의 합격 인원 모집 인원은 34만 5,179명. 그러니까 뭐 인원 차이들이 있고 조금씩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죠. 근데 수시는 대체적으로 80%에 가까이, 정시는 대체적으로 20%에 가까이로 이렇게 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교육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런 자료를 또 발표를 해요. 수시와 정시. 수시는 학생부 교과를 26학년도에 45%, 수시 중에 45%를 교과를 뽑겠다. 종합을 23.6%, 논술은 3.6%, 뭐 실기 실적은 대부분 예체능 전형 6.3%에서 수시의 79%고 정시에서는 그 수능 유지가 18.5%, 그다음에 20% 중에 28.5%가 수능으로만 뽑는다는 거죠. 좀 더 세부적으로 지역적으로도 발표를 해요. 자, 수도권은 교과 전형이 요 정원내 그죠 38,000명 정도죠. 수도권은. 근데 비수도권은 교과 전형이 12만 7,617명. 비수도권의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수도권은 조금 적습니다. 종합 전형은 5,700이고 오히려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학교들이. 근데 종합 전형은 더 적어요. 수도권은 교과보다 종합을 더 선호한다는 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시, 수도권, 비수도권을 보면은 정시 치중도 거의 수도권에 몰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비수도권에서는 수능률보다 많이 뽑지 않아요. 실제로 지방 국립대라든지 지방의 좀 유명 대학들의 모집 인원을 보면은 두 자리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5명, 3명 막 이래요. 정시 모집으로 보면. 그런 수도권도 교과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수도권은 정시를 꽤 많이 뽑는 거죠. 자, 이런 데이터는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의 모든 모집을 총괄해서 이 대교육이라서 취합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되게 부지런해요. 대학들이 5월까지, 4월까지 발표를 하면 그걸 다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매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들은 어떻게 뽑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잘 보시면 서울대서부터 제가 이제 홍대 정도까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교과 전형 쭉 보니까 전체 모집 인원의 이 주요 대학들의 모집 인원의 11.78%를 모집을 해요. 11.78% 정도. 전국 단위에서는 45%였습니다. 이 전체 정시까지 다 합쳐서 100%였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가 교과였는데 수도권에서는 11% 정도예요. 그다음에 종합전형으로 보시면은 23% 정도였는데 34%를 이 주요 대학에서는 종합을 늘립니다. 왜 수도권 대학들은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을 선호할까요? 내신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학교에서 내신이 1.5예요. 굉장히 잘하는 애죠? 어떤 다른 학교에서 내신이 3.5예요. 누가 잘하죠? 몰라요. 걔가 상상고였어. 비등비등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과를 나라에서
무조건 지역균형을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거예요. 22학년도부터. 그 전까지는 아예 안 뽑는 학교들도 많았어요. 서강대, 성균관대 교과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10% 이상을 다 뽑으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뽑고 있는 거고, 그래도 종합을 가장 많이 뽑습니다. 수시에서 가장 많이 뽑는 주요된 전형은 종합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입니다. 논술은 전국은 3.64인데 좀 늘어나죠. 9% 정도. 논술은 어차피 상위권 대학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기 특기자 전형이 대략 7.65인데 2.3%. 대부분 실기 특기자는 수학과 특기자하고 언어 특기자들이 예전에는 꽤 있었는데 거의 다 사라졌어요. 외국어 특기자가 일부 남아있고 대부분 다 예체능입니다. 자, 그 다음 정시를 보겠습니다. 정시. 정시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20%였어요. 근데 주요대는 41%를 뽑습니다. 꽤 많이 뽑아요. 대부분 다 40%, 30%다 이런 걸 뽑죠. 정시로 뽑는 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수능 성적으로 뽑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정시는 또 수시에서 100% 모집이라는 거는 서울대 의대밖에 없어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요. 연대 의대도 서울대 의대로 도망갑니다. 1차 조합, 2차 조합 이렇게 하면서. 수시에서 안 뽑히면 이걸 시키거든요. 정시로. 좀 정시로는 좀 더 늘어나요.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 2026학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지역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서울대는 없고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대략 509명, 653명, 178명, 416명, 333명 꽤 많은 인원을 뽑아요. 추천형, 지역균형 추천형 뭐 이런 식인데 여기에서 보셨을 때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한양대가 없었고 연세대도 없었거든요. 근데 다 집어넣습니다. 일단 26학년도, 25학년도까지는 없는 전형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고대, 성균관대는 다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이 인원, 추천 인원. 연대는 고3만, 현역 고3만 10명, 한 학교당. 고려대는 학교 추천 12명, 고3만. 서강대 20명, 성균관대 15명, 한양대는 11%. 11%면 꽤 많거든요. 꽤 많은 인원인데 재수생을 포함합니다. 고3만이 아니라 작년에 재수라는 애가 그거 다 받고 싶다고 하면은 올해 받을 수 있었던 애가 못 받는 그런 점수에서 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 하면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것인가요? 교과 전형 딱 그래도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전형인데 입시 결과죠. 대체 어느 정도 내신이 돼야 교과 전형에 합격을 하는가?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여기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입정보센터에 가면 이렇게 성적이 나와요. 몇 년치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작년 거까지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거기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22년부터 24년 결과입니다. 자료들 중에 몇 개 과만 추려봤습니다. 50% 컷과 70% 컷을 보여줍니다. 50% 컷은 평균이 아니에요. 10명 중에 5등 안의 성적이에요. 제가 평균이 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7등 안의 성적까지 오픈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26학년도, 25학년도 이때는 최저가 생겼잖아요. 아까 보시면 최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세대학교 이때는 다 최저가 없었어요. 최저가 없었는데 이제 내신대를 보니까 경제학부 1.3, 1.29, 1.29, 70%까지 1.4, 1.4, 1.4, 의대 1, 1.4, 1.3, 1.3, 1, 1.3. 아우. 거의 다 1이거나 2가 하나 정도가 있는 게 이게 의대죠. 그리고 치의에도 대략 비슷한 수준들. 이 성적이 처음 이제 얘는 22학년도부터 오픈하기 시작했거든요.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처음 오픈을 했었을 때 최저가 없었단 말이죠. 연대는. 최저가 없으면 사실상 극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따가 제가 한양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극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낮은 거예요. 생각보다 낮은 거예요. 이게 낮은 거예요. 네, 이게 낮은 거예요. 네. 왜 그랬냐? 얘네들은 면접을 봤어요. 1단계에서 어느 정도 뽑은 다음에 면접으로 걸렀기 때문에 컷이 요 정도가 나온 거예요. 자, 연세대였고요.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최저가 있어요.
그러는 최저가 있고 서류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 평가에서 대부분 내신은 80%고 서류 평가가 20%인데 이 서류 평가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 내신 점수에서 극간당 점수차가 크지가 않아요. 결국은 순수하게 교과 내신은 교과 전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대보다 컷이 생각보다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강대도 최저가 있습니다. 1.5대에서 이렇게 성적대가 형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2점대도 간혹 나옵니다. 서강대고요. 자, 평균관대입니다. 평균관대도 50% 70%를 보시면은 1점대 중후반대, 낮은 과가 2점대 초반까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결국은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점대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22, 23, 24 이렇게 쭉 봤었을 때 컷이 이럴 때 간혹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외에 내신을 한번 아까 연대하고 연대 거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한양대가 연대보다 낮나요? 절대 낮지 않아요. 굉장히 높아요. 컷 자체가. 요 해가 교과 전형이 다 생긴 시기였어요. 그 주요 고대 빼고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교과 전형 자체가 없었거든요. 22학년 때 그게 다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 폭풍의 시기, 간혹요런 1.58, 2.7 이런 게 뚫리는 거. 그게 화학공학과였어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한양대에서. 이렇게 폭탄이 딱 틀어졌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야 1.4 정도 되니까 쓰겠다. 안 된다. 썼는데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얘네들은 대략 컷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화학공학과를 한번 보시면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를 보죠. 작년 50% 컷이 1.07이에요. 생명공학과. 한양대는 최저도 없어요. 최저가 없으니까 컷이 극상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1.07입니다. 자, 실제로 1.07이면 지방 국립의대를 썼을 때 최초 합격이에요. 근데 요 아이는 왜 지방 국립의대를 안 가고 한양대 생명공학과를 왔을까요? 한양대가 너무 좋아서? 한양대가 뭐 나쁜 학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근데 1.07이면은 다른 것도 생각해 볼 만 하거든요. 이 아이는 왜 그랬을까? 의대 최저가 안 되는 거고 이미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한양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지역에 1.07이면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이 지역 애들만 입시를 준비하나요? 전국이에요. 전국 다 있어요. 그래서 입시를 준비할 때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순차적으로 내신거리를 막 하면서 3학년이 돼서 6월달, 9월달 모의고사를 봅니다. 평가원.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사설이 교육청 모의고사도 그 4번 정도를 보게 돼서 총 6번의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 위치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요 정도 선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수시를 쓸 때 조건이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써야죠. 조건이 되면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그게 정리하기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 아이는 여기가 의대를 쓰긴 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확률이 크죠. 최저를 못 맞출 확률이 크니까. 그래서 이 아이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근데 26학년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까 한양대가 최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최저가 생겼습니다. 최저가 생겼다는 건 이런 아이들은 이제 많아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못 맞출 수도 있다. 근데 뭐 의대만큼은 높진 않아서 근데 컷은 내려갈 거예요. 성한대나 성균관대죠. 이제 건국대 정도를 가니까 이 정도 내신들이 나오죠. 2점대가 좀 보이게 생겨요. 희망이 좀 보이죠? 자, 건국대는 22학년도에는 최저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또 없었습니다. 건국대 정도까지 왔었을 때 최저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이 정도 내신대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국대를 가니까 이제 2점대 애들이 많이 나오죠. 단국대는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점대 초반 정도에서 합격선들이 꽤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국가전형 이제 우리는 내신 체제가 바뀌잖아요. 내신 체제가 바뀌었을 때 보면은
자, 연대, 고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과기대, 승실대, 건국대, 가천대에서 화생공, 전기전자, 기공학, 경영학의 70% 컷을 쭉 봤어요. 그럼 우리는 바뀌게 되면 얘네들 다 1이에요. 여기까지. 가천대 정도가 2가 나와요. 교과자들. 그러면 연대부터 단국대까지가 다 동점이에요. 교과 전형을 산출할 때 그냥 순수하게 그냥 내신 등급으로 해가지고 산출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대학들마다 치밀하게 계산을 할 때도 있어요. 편차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제트점수 산출해가지고 뭐 0.00점까지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편차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등급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1이 돼요. 자, 어떻게 뽑겠냐는 거죠. 대학들이 어떻게 발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서류를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면접을 볼 수밖에 없는 대부분 교과는 면접이 없는데 면접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대입니다. 의대 컷은 지금도 이래요 그냥. 자, 그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수시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보시면 서울대는 이제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으로 해서 두 가지를 뽑는데 일반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전교에서 2명, 학교장 추천 2명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일반 전형은 뭐 지원 자격은 없지만은 잘하는 애들이 쓰겠죠. 쓰면은 EBS를 뽑고 이 면접 부수를 봅니다. 면접 부수. 현존하는 가장 최고 난이도의 시험을 보는 게 서울대고 연세대도 서류평가와 면접을 보죠. 고려대도 학업우 수형은 서류평가만 보고 계열적합형은 또 면접을 봅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서강대를 제외하고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좀 하나였었거든요 원래. 근데 성균관대는 이제 작년부터, 한양대는 이제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분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렇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와 서울대, 연대, 고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결정적인 차이점. 대다수가 면접이 없어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근데 늘어나는 추세. 조금씩 이런 질문들이 늘어나는 추세. 원래 없었어요. 작년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는 면접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의 입시의 목적은 뭘까요? 우수한 애들을 뽑는 거겠죠. 대학은 일단 우수한 애들을 뽑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는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우수한 애들이 많이 지원해요. 우선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걸러야 돼요. 걸러야 되기 때문에 면접을 많이 봅니다. 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입시 목적은 우수한 학생을 뺏어와야 돼요. 서울대, 연대, 가는 애들을 뺏어와야 돼요. 뺏어와서 면접이 대부분 없고 최저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강대. 성균관대가 좀 바뀌긴 했어요. 자, 서울대 지역균형의 이제 결과는 대교육에서 나오는데요. 대교육의 대학어디가. 자, 서울대는 서울대죠. 학교마다 2명씩 배출을 하는, 그렇죠. 24학년도 보시면 약학계열의 1.13, 1.16이죠. 약학계열이. 작년에 우리 학생이 한 명 갔죠. 아까 원장님이 후기. 걔는 내신이 얼마였을까요? 1.49였어요. 70%보다 낮았죠, 걔가. 근데 됐죠. 그러니까 다 보여주지는 않아요. 다 보여주지는 않는데, 지금은 어차피 그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걸 보고 면접까지 해서 보게 됩니다. 일반 전형으로 가보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현저히 낮아지긴 하죠. 2점대가 나오죠, 서울대인데. 근데 전국 단위 아이들 다 사고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다 몰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연세대 활동우수입니다. 연세대 활동우수는 최저가 있고, 그 다음에 컷이 생각보다 높아요. 연대 활동우수.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교과 전형하고 큰 차이가 없는 과도 있어요. 의대 거 보면은 1.12 정도로 떨어졌죠. 1.18. 그러니까 1.07 뭐 이래 정도. 고려대학교는 학업우수와 계열적합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학업우수에는 최저가 있고 계열적합에는 최저가 없습니다. 대부분 학업우수에는 최저가 있는 전형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쓰기는 해요. 일반고에서 활동이 좋고 내신이 괜찮은 애들. 제가 이 정도 선택을 봅니다. 서류를 많이 봐요. 일반고도 내신만 좋다고 뽑는 게 아니라
그 학교도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그 중에서도 좀 좋은 학교들이 많이 합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 계열적 합은 이제 대부분의 최저가 없을 때에는 특목이나 자사, 과거 연구 애들을 뽑기 위한 전형들이 많습니다. 얘네들이 수능 준비를 잘 못했어도 활동하고 그래서 내신 때가 3점대, 4점대들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우수하니까 뽑았겠죠. 그 다음에 서강대입니다. 서강대 종합전형은 대략 2점대, 1점대 후반 정도 선에서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가 다 섞입니다. 이렇게. 서강대 좀 애매한 게 그 내신이 1점대 앞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죠? 일반고 1점대 앞에 있는 아이들이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서강대는 면접이 없죠. 그리고 그냥 썼다가 합격을 하면 물론 대부분 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합격을 하면 되게 행복해 하는데 간혹 불행한 아이들이 나오는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나는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정시에 서강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써야 되잖아요. 썼어. 쓰고 나서 수능을 봤더니 다 맞았네? 그날 뭐가 써가지고 다 맞았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합격한다고 또 나온 거죠. 그럼 얘는 정시를 못 쓰죠. 이 근처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아니라 꽤 오래 전에 한 명이 있었죠. 대경고 학생 수능 만점자. 성균관에 있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에는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 이거는 이 노란 것들은 원래 계열 모집이었는데 24학년들은 또 학과 모집으로 뽑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략 2점대 초반까지 1점대 후반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뽑았던 과학 문제 전형 성균관 이렇게 과학 문제 전형.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학생부 디피컷이 과가 다 좋은 거예요. 전기전자, 공학계열, 소프트웨어, 반도체, 수중에서부터 다 과학계 이과죠, 다. 인원도 꽤 많이 뽑아요. 이 50% 컷입니다. 5.2도 있어요. 내신이에요. 5.2. 자, 70%컷 5.49, 5.2%. 어떤 애들을 뽑은 걸까요? 신성부 아이들도 아니겠죠? 대부분 과고, 영재고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만든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전형. 이게 입시입니다. 실제로. 대학들마다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과거 영재고를 많이 뺏기다 보니까 이 전형을 만든 거죠. 살짝 한양자한테 밀리는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점대 초반서부터 2점대 중반까지가 서울대서부터 어디까지 했을까요? 거의 숭실대까지 써요. 숭실대 교과전형도 보시면은 2점대, 아까 당국대 그 정도던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기준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기준을 1학년, 2학년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정시 어디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정시 가는 건 이렇게 되는 거. 그걸 잡고 거기에서 내 내신으로 이렇게 되면 좋은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내신이 좋았을 때 이렇게 되면 좋은 건데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갑자기 이해가 안 되시죠? 나는 내신이 2.5였어요. 그럼 이 아이가 교과 전형으로 쓸 수 있는 전형은 뭐 숭실대라든지 단국대라든지 조금 더 높은 뭐 여대 중에 숙대라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정시에 중앙대를 가요. 수능대부터가. 그죠? 그렇게 된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장 힘든 거죠. 종합전형을 보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종합전형 결코 낮지 않아요. 그냥 최저가 없었는데 교과도 높고 종합도 높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때로 바꾸면 우리 때 내신으로 선사를 하면은 연대, 고대, 한양대가 간혹 요거 2가 들어가는 게 있고 2 4점대 정도야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내신을 1, 2등급을 만들어야 되고 1, 2등급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지금으로 따지면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2, 3, 4등급의 일반고에서 내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수능 점수가 좋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이라도 내신을 올려가지고 뭐 3점대 초반, 2점대 후반을 만들어가지고 그에 맞는 교과하고 종합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신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그 고교 학점들이 또 처음이에요. 그죠? 그냥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지금 현재 교육 과정들이에요. 현재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 우리 전 보시면 공통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뭐 국수형, 한국사전 이거 똑같아요. 2학년 때 과정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2학년 3학년이 섞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뭘 배워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매년 이 서울대에서 입시 요강을 발표하면서 26학년도 입시 정의 요강을 발표하면서 그 권장 과목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 33페이지에 보시면 교과 이수 기준하고 뭐 교과 이수 기준 수가 나오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34페이지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학부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권장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권장 과목, 학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둘 다 이수해야겠죠. 그러니까 자 보시면 인문대학입니다. 없어요. 공부만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 쪽에서 보시면 경제학부에서 미적분과 확통을 요구합니다. 그럼 가서 그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자연과학대학으로 가볼게요. 미적분, 물투 미적분, 기하 미적분. 과학에다가 자연과학인데 미적분하고 기하가 다 들어가요. 그죠? 우리 애들은 미적 기하가 수능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안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권장 과목에서 보시면 다 추가 목표가 들어가고 다 하죠. 자, 공대 가보세요. 공대, 물투 미적. 이렇게 권장 과목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넘겨보시면은 쭉 보다가 약학대학, 하원, 생원, 미적, 화투, 생투입니다. 약학대학.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애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수능은 공통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없잖아요. 그러면은 외대를 가서 약대를 갈 수 없느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죠?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정시밖에 없다. 정시밖에 없어요. 왜냐면 외대에 갔었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권장 과목에서 하원, 생원, 미적, 화투, 생투를 제대로 이수하기가 힘들죠. 걔네는 따로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문교과의 외국어들을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수시에서 교과는 저는 교과는 아예 안 될 거고 종합전형에서 얘를 뽑아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뒷장으로 넘겨보시면은 에비타스 알파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인데 한번 제가 넣어봤어요. 서울대 합격 현황 101개. 여기는 과거 영재고가 빠집니다. 과거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영재고는 다 빠지고 발표 안 한 대학들이 있어요. 32에 보시면 신선고가 있어요. 15명을 보냈고 정시가 13명, 수시가 2명. 신선고는 정시죠.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안양예고도 있고 경기예고도 있습니다. 경기예고를 보시면 정시가 2명, 수시가 11명. 항목은 수시가 강해요. 서울대와 연세대와 한국관대가 24학년도 수시에 고교별 유형별 합격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하고 연세대가 간혹 했었는데 한국관대까지 이제 이걸 발표를 해서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자, 지역균형,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이 지역균형은 종합이지만 거의 교과죠. 보시면 일반고, 자공고, 자사고는 합격생이 있는데 과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는 한 명도 없어요. 교과도 그렇죠? 한국관대도 그렇죠. 내신을 가지고 뽑는 전형은 얘네들은 절대적으로 합격생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종합전형에 보시면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학생부와 학생부와 연수까지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많은 인원이 일반고예요. 서울대 연대고의 모든 전형에서 수시전형에서.
그죠? 그리고 특목고는 생각보다 이 비율보다 높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일반고가 수시에 더 유리한 건가요? 특목고보다? 일반고로 가면 대학을 더 잘 가나요? 도대체 일반고가 대학을 잘 갈까요? 특목고가 대학을 잘 갈까요? 잘하는 애가 잘 가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반고는 이 고입정보 포탈에 보시면은 전국에 1659개교입니다. 1659개교에서 서울대를 이렇게 한 900명 정도, 860명 정도 간 거죠. 영재고는 8개교입니다. 8개교에서 329명입니다.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는 거고, 여기는 잘하는 애들이 간 거고. 그렇죠. 자건고는 자유로운 국립고입니다. 자사고는 전국 단위가 10개고, 이제 전국이 같이 있는 지역 단위가, 광역 단위가 34개이고, 그래서 자사고도 꽤 많은 선방들을 하죠. 보시면 종합전형. 이런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베리타스에 나온 자료로 뭐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어요. 지역별로. 여기 이제 영재고를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영재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329명이 갔다는 걸, 서울대를. 그죠? 이렇게 되죠. 여기서도 보면 582명, 53개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582명이 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근데 마찬가지로 1659개 중에 53개가 이 101위 안에 든 거죠. 이제 논술전형이죠. 논술전형은 이제 서울대는 없고요. 고대가 이제 다시 올해부터 돌아왔고요. 연대, 고대, 서강대, 성강대, 한양대. 한양대도 원래 최저가 없어서 최저가 생겼고, 연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논술 100으로 뽑는 대학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학생부 종합평가가 들어가는데 거의 논술로 맥락이 좌우가 됩니다. 자, 논술 준비는 언제부터 고민을 하셔야 되냐? 일단은 1학년 때 내신이 나오는 걸 보고 고민을 하셔야겠죠. 이과 쪽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저는 그래요. 애들한테 생각을 하면서 논술이론이 그렇게 많은 이론을 뽑지는 않아요. 그리고 경쟁률도 엄청납니다. 앞으로도 압박을 주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나라에서 논술은 계속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과를 생각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는 2학년 11월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수학을 1등급을 맞았다 라고 하면 중앙대 이상의 논술을 겨울방학에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아이가 내신이 1점대예요. 1점대. 그러면 논술할 필요가 없다. 교과나 종합으로 더 치중을 하면서 정시를 잘 보면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내신이 이상 등급대인데 애가 나중에 정시를 찾아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너는 교과나 종합으로는 갈 데가 없으니까 너는 그때부터 논술해도 된다. 근데 무조건 1등급이어야 된다. 96% 이상. 96%. 그 96% 이상이라는 게 사실상 예전에는 제가 섞이기 전에, 문이과가 섞이기 전에 가형, 나형으로 봤을 때, 가형이 때는 거의 2등급 애들도 제가 논술을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1등급이 걔네들 이과 애들만 하니까. 근데 지금은 합쳐졌죠. 합쳐진 거에서 그 포함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1등급이 예전에는 한 18,000명? 그 정도도 안 나왔어요. 지금 18,000명 나와요. 1등급이. 80만 명 정도 되니까. 근데 그때는 1등급이 한 8,000명, 9,000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논술 준비할 때 그 1등급인 아이들이 왜 준비를 해야 되냐? 서울대 빼고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죠? 거기에 논술 뽑는 인원들 비중. 대부분 이제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논술, 수리논술 보러 오는 아이들 중에 수학 1등급이 아닌 애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중앙대까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실제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나오겠죠. 근데 내가 그 수학 1등급 나오지 않으면서 한양대 논술을 준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확률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문과 쪽 아이들은 좀 빨리 준비해야 돼요. 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문도 분석해야 되고, 그 유형에 따라 써야 되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2학년 여름방학 정도부터는 준비를 해주라고 하고, 그리고 이과 아이들은 3학년 올라가면 겨울방학 때 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가 1학년 때 내신이 지금 5등급제에 비해서 2등급 나왔어. 그러면 이제 서울 쪽은 좀 어렵잖아요. 교과나 종합으로. 그렇게 된다고 논술을 그때부터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뭘 할 거예요?
수능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논술 문제 뭘 풀 거예요? 논술은 대학 어디에 발표가 되지 않고요. 한양대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한양대도 22학년도까지는 내신 평균하고 논술 평균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23학년도들은 내신을 안 보여줘요. 이때부터. 이런 점수. 의예과가 이때는 뽑았다가 이때는 안 뽑았다가 내년에 다시 들어옵니다. 또 그래요. 실제로 22학년도에 보면은 의예과의 논술 평균 100점 중에 76.5이에요. 그리고 수학교육과가 83점이에요. 수학교육과 이게 역시 수학을 더 잘하는 거죠? 문제가 달라요. 문제가 다른 거죠. 의대 문제하고 일반 문제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참고 이 논술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히 어렵게 나옵니다. 문제 자체가. 그리고 한양대 논술을 우습게 볼 수 없는데 과거 영재고 애들이 종합으로는 한양대 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얘는 수련수만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 영재고 애들도 꽤 지원합니다. 그래서 서울대연구대 가기 조금 부족한 애들 여기 지원해서 그래서 경시형 문제들이 꽤 나왔어요. 그다음에 정시입니다. 정시도 지금 막 요동을 치는데 원래 수능백으로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요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게 성균관대, 한양대는 다군이 없었었어요. 원래 이 다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걸 좀 뽑고 가야군도 뽑고 서강대는 다군도 뽑고 고대는 가군, 연대는 가군, 서울대는 야군도 뽑아요. 서울대가 교과를 집어넣었죠. 교과를 집어넣은 지가 꽤 됐습니다. 재작년인가? 그렇죠. 그래서 교과를 봅니다. 지역 기준으로 또 학교 추천을 해서 정시 일반 전형에도 교과가 들어가요. 근데 교과를 점수화시키지는 않고 교수님이 이 아래의 학생들을 보고 A, B, C 평가를 해서 이걸 합니다. 실제로 요거에서의 그 점수보다는 수능에서의 뒤집을 수 있는 점수가 컸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때에는 이거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점수대가 너무 내신이 비슷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발표할 겁니다. 선배가. 연세대는 수능하고 교과 5가 들어가고 대부분 수능 95%. 그 전까지는 수능 100이었는데 좀 교과를 늘렸어요. 고려대는 수능 100으로 뽑는 전형이 있고 교과 우수 전형이라고 해서 교과 20이 들어가는 전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전체 일반 전형보다는 한 절반 정도 인원을 뽑는데 이 고대는 점수를 반영을 해요. 서울대처럼 평가가 정성평가가 아니라 여기는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 가군, 나군, 다군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그 전형 시기입니다. 원서접근을 다 똑같이 하거든요. 가군, 나군, 다군은 정시 원서접근 기간이 딱 있어서 그 기간에 해요. 가군 전형기간, 나군 전형기간, 다군 전형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실기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래 취지인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서울대는 나군입니다. 서울대가 나군인데 연고대가 나군을 할까요? 그럼 같이 못 쓰잖아요. 그래서 가군을 합니다. 원래 서울대가 가군이었어요. 나군으로 바꿨습니다. 그 해에 얘네가 또 가군을 바꿉니다. 피해야 되잖아요. 연대와 고대가 이걸 바꾸면서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 뭐 나쁘지 않죠. 같이 써야 되니까. 자, 서강대 나군이죠. 그리고 다군이 일부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나군만 뽑았습니다. 나군을 제일 많이 뽑죠. 서강대는 어차피 서울대 쓰레들 우리 거 안 쓴다. 경고대를 뺏어와야 되죠. 그래서 나군입니다. 성균관대하고 한양대가 대체적으로 가나로만 뽑았었는데 올해랑 내년에 이렇게 좀 늘어나요. 근데 성균관대 한양대는 이제 연고대하고 빡치기 맞먹는 학과랑 그다음에 연고대 애들을 뺏어야 되는 학과로 이런 식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전형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대학 어디가의 평균이에요. 수능. 서울대 일반 전형 평균 96, 97, 96 뭐 이렇죠. 첫 해에는 22학년도에는 이 과목별 백분위하고 평균을 다 자세하게 영어 등급까지 보여줬어요. 23년도에는 귀찮았는지 그냥 평균만 보여줬어요. 영어 등급은 보여주지도 않고 올해도 작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서울대 의예과 99, 98.25 그죠? 평균이죠. 이렇게 9점입니다. 근데 요 백분위를 보시고 간혹들 착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96.25 그럼 상위 3몇 프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과목들 간의 100분위의 평균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은 거의 1% 이내에 들어가 0. 몇 프로가 나와요. 그 위치는. 학생의 속차 위치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의 96% 나왔다. 100분위 평균이. 그렇다고 서울대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 균형도 따로 이제 뽑기 시작했죠. 얘네들이 과들을 좀 작게 해서 이렇게. 역시나 의대는 99, 99.1.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첫 해에는 이렇게 발표했다가 서울대하고 똑같이 그 다음 해에는 갑자기 줄였죠. 근데 영어 등급을 표기를 해요. 얘는. 연세대는 왜 영어 등급을 표기할까요? 영어에 자신 있거든요. 얘는. 서울대나 고대나 성균관대나 서강대나 한양대는 영어 1등급과 2등급, 3등급 극한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뒤집을 수 있는 성향이 수학을 잘 본다든지 국어를 하든지 하는데 연대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1등급과 2등급을 5점 차이 줍니다. 3등급 되면 12점을 빼요. 그러니까 2등급, 3등급 가면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줍니다. 근데 또 작년 거는 얘네들은 또 다 발표를 했어요. 진짜. 그러면 의예과가 여기가 99.6, 이때가 그래서 99.4, 그리고 100, 1. 그렇죠. 고대입니다. 고대도 대부분 93, 94%이 정도 선이죠. 높은 97%, 좀 낮은 거에 간혹 87%가 나옵니다. 99, 99, 100분위 평균이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건 결국은 상위 2%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서강대도 조금씩 내려가죠? 미묘하게 91%, 91%, 50%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성균관대. 성균관대가 의대나 약대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성균관대보다는 이과 쪽은 좀 높고, 장치를 보실게요. 네, 한양대. 그리고 요 퍼센테이지, 평균. 영어 2등급, 3등급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적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설명인데요. 대학 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대학 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학교 내신도 물론 준비하지만은 1학년, 2학년 때 3월, 6월, 9월, 11월. 예전에는 1년에 2번 보거나 3번 봤었는데 이제 다 보죠. 교육청 모의고사라는 걸 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은 나의 위치가 나와요. A4지 한 장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시험지 보고 나서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큰아이가 있으면 알겠지만은 A4지도 된 성적표가 나와요. 아이가 갖다 줘야 볼 수 있어요. 근데 딱 보면 거기에 우리 반 석차가 나와요. 과목별. 우리 반 석차, 그다음에 학교 등 석차, 전국 100분위 과목별로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또 보시면은 조합 100분위가 나와요. 국어, 수학, 96%, 이런 식으로. 그게 나의 위치인지를 알고 사는 거죠. 그게 어차피 전국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 학교 외에 전국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모의고사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3학년이 돼서 3월달, 4월달이 돼요. 그때도 교육청 모의고사를 봅니다. 우리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위치가 내 위치인지를 아는 거죠. 어느 정도는 맞춰지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표를 보시면은 22, 23, 24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 11월 수능 이런 식으로 주요 일정을 잡았는데요. 그 자기가 알고 있었던 나의 위치, 그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에 나와있던 나의 위치가 깨지는 순간이 와요. 언제일까요? 6월이죠. 얘네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끼리만 경쟁했는데 지금까지는 양생청으로 얘네들이 들어옵니다. 22학년도에는 그 5만 7천 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23학년도에는 6만 5천 명 정도가 들어왔고, 작년에는 약 7만 5천 명. 점점 늘어나죠? 올해 6월 접수 인원이 8만 8천 명인가였어요. 역대 최다. 작년에 8만, 그러니까 올해보다 3천 명 정도 더 적었는데, 실제 시험 보고는 이 정도예요. 작년에. 올해도 그만큼은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접수만 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늘어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내 위치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LH가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 7만 5천 명이 다 내 밑으로 들어와요. 시험을 봤더니 내가 100배가 확 올라갈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위아래로 막 섞여들어요. 시험 보는데 나 지금 괜찮게 본 것 같아. 기대를 막 해요. 그리고 이제 점수를 봤더니 와 100분위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평가원 성적표는 그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처럼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냥 과목,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끝이에요. 그럼 이제 UA라든지 진학사라든지 메가스터디에다가 막 건드리며 가죠. EBS. 그래서 내 위치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게 6월달 모의고사입니다. 이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1차 쇼크를 먹어요. 9월달이 됐어요. 9월달이 됐더니 7만 6천 명, 7만 8천 명, 9만 명, 작년. 또 늘어났죠. 얘네들은 왜 늘어날까요, 갑자기? 반수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반수생들 중에서 못하는, 나도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극상위권 애들이 들어와요. 9월에 극상위권 애들. 올해 아마 엄청날 거예요. 의대 늘렸잖아요. 극상위권 애들. 좀 재수없는 놈들이 있어요. 나는 연고대를 다녀요. 근데 난 서울대 가야겠다. 서울대 연고대를 다녀요. 난 의대를 가야겠다. 심지어는 의대를 다녀요. 나는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 꼭 있어요. 그리고 태생이 공부를 잘해요. 섰다 왔는데도 점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9월 모의고사입니다. 실제 수능을 봤더니 접수 인원이 14만 5천 명, 시험 본 건 12만 5천 명, 15만 7천 명, 14만 5천 명, 17만 7천 명, 15만 7천 명, 한 2만 명 빼고 그래도 거의 늘어난 인원이 또 있어요. 그죠? 자, 6월, 9월 수능이 다 경쟁 상대가 다른 시험이에요. 내 위치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어차피 근데 재생이 들어와. 근데 걔네들이 나보다 다 잘하지는 않아요. 내 위치가 재생들 성적도 이렇게 정규분별로 할 거예요. 대학생들도 이렇게 정규분별로 할 거고 두 개 합쳐요. 약간 오차는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크게 밀릴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밀려요. 왜 밀릴까요? 재학생들이 문제예요. 재학생. 고3. 자, 3월 달에 30만 명 정도 작년에 봤습니다. 4월 달에는 좀 적게 봤고 6월 달에 30만 명. 실제 원서 접수 인원은 32만 6천 명. 이게 고3 인원이었겠죠. 그죠? 32만 6천 명. 시험 봤더니 28만 7천 명이에요. 4만 2천 명 정도가 사라졌어요. 그 전년도 거의 4만 2천 명. 이때 거의 5만 명 가요. 매년 4만 명에서 5만 명 사이. 대부분 5만 명이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도 5만 명 정도에 되는 고3 아이들이 수능날 시험을 안 봐요. 얘네들은 왜 시험을 안 볼까요? 수시 합격. 그죠? 수시 합격할 수도 있죠. 그죠? 항상 이 질문을 드리면은 수시 합격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직 긍정적이신 거죠? 수시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수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자, 수시 합격을 하려면 일단 수능 최저가 없어야겠죠? 수능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해야겠죠? 그 6개 쓴 대학 중에 거기에 제일 마음에 들어야지 시원하게 안 보는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그 수시 합격하는 정도의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쓴 거기 때문에 애들이 인성이 나쁘지 않아요. 수시 합격을 하면은, 내가 수능 가서 다 찍어서 맞춰줄게. 찍어줄게, 막. 내가 망친다고. 가줘요. 그리고 시험도 잘 봐요. 기분이 좋으니까. 대부분 봅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시험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이제 취업을 나가는 애들도 일부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안 보기도 해요.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냥 안 봐요. 자, 3월, 6월, 9월 요 모의고사들은 어디에서 시험을 보죠? 학교에 가야죠. 아니 졸업을 안 했어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서 엎드려 자요. 월요일 앞에서 막 대충 써가지고 이렇게 내주는 애들이 우리 학교에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다 있어요. 이 지역. 신성고도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있어요. 이 지역도 그런데 전국에도 꽤 많다는 거죠. 자, 수능날은 어딜 가죠? 학교를 안 가요. 고사장에 가죠. 다른 학교를 가요. 다른 학교에 가서 이제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 반 애들하고 같이 보나요? 생판 처음 본 애들하고 봐요. 거기 가서 내가 엎드려 자다가 모임에 가서 막 대충 써서 이렇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가요. 누르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아이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9월 100명이 시험 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11등을 했어. 자, 11등이면 몇 등급이죠? 자, 11% 2등급 끝에 걸립니다. 그리고 2달 동안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명을 제꼈어요. 10등을 했어요. 그럼 몇 등급이죠? 10%. 좀 더 안정적인 2등급이에요. 그죠? 근데 100명이 아니에요. 보면 한 10% 정도 빠져요. 제 생각에 합쳐가지고 원서 접수 50만 명인데 10% 이상 빠졌죠. 10% 이상 빠졌죠. 10% 이상 빠져요. 자, 10% 빠지면 90명이네요. 그러면 2등급은 9.9등까지. 나는 성적이 올랐는데 3등급. 그리고 재생이 위아래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수능성적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은 2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내신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어쨌거나 성적을 올리는 추세를 하던 계속 좋았던 교과랑 종합을 시키는 자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실력을 가지고 3, 6, 9, 11 요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 위치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원서 접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울한 얘기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